자, 사기죄 전 시간에 마저 다 끝내지 못해서 그 부분 좀 설명 좀 드립니다. 자, 사기죄는 전 시간에 피해자와 친족이면 친족 상대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판례들을 좀 보죠. 자, 피해자 갑과 을 등을 기망하여 갑을 및 병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데 이 부동산이 밑에 보면 갑을 병의 합의로 등기된 부동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갑을 병의 공동 소유 형태잖아요. 그쵸? 자, 근데 가만히 보면 갑하고 피고인 사이에서는 8천 이내의 혈족이니까 아하 친족관계구나. 병은 피고인의 부친이기 때문에 아하 친족관계구나. 근데 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죠. 그쵸? 을을 세모 쳐보세요. 을은 아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아하 을은 피고인과 친족관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친족 상대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다음은 똑같아요. 나머진 다 절도든 공갈이든 횡령이든 배임이든 전부 다 쌍방 동그라미 쌍방 친족관계가 있을 때 친족 상대례가 적용됩니다.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횡령죄 판례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빨간색으로 쌍방 동그라미 친족관계가 있을 때 친족 상대례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소유자에게만 친족관계가 있든지 위탁자에게만 친족관계가 있든지 라고 했을 때는 친족 상대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색깔 칠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효과를 보죠. 자, 법조문 제가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1항 관련되어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그 배우자 간의 재산 범죄는 필요적 면제가 되고요. 이제 그 사례로 나오는 것이 이제 할아버지, 삼촌 집에 살고 있는 조카라든지 별거 중인 처는 1항이 되기 때문에 필요적 면제가 됩니다. 자, 그 외의 친족은 친고죄가 됩니다. 그래서 별거하는 삼촌, 내 물건을 절취했다든지 그리고 결혼하는 형제들 있잖아요. 결혼하는 형제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1항이 됩니다. 근데 결혼하게 되면 이제 분가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친고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결혼한 오빠 이 부분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판례가 나오죠. 자, 갑은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 편취죄는 사기죄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갑의 딸과 을의 아들은 혼인한 사이로서 이 갑과 을은 서로 사돈지간이었다. 갑에게 친족 상대례를 적용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자, 이 사돈지간은 친족입니까 아닙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돈지간은 친족입니까 아닙니까? 친족이 아닙니다. 친족이 아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참고로만 좀 봐두시면 돼요. 여기다가 한번 볼까? 빈간이 있으니까 적지 마세요. 민법에 친족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친족의 범위로서는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8촌 이내 혈족이 들어온다든지 4촌 이내 인척 범위에 들어오거나 배우자는 법률상 민법상 친족입니다. 그 중에서 요 인척 나와 있죠. 인척을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면 혈족의 배우자 다음 배우자의 혈족 그 다음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자, 요 세 부류 있죠.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인척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자, CF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그게 바로 사돈지간이다. 이거예요. 자,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갑하고 을로 해야 되나? A로 한번 해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둘은 결혼했어요. 근데 A에게 부모님이 있죠. 그리고 B에게도 부모님이 있어요. 이 A 부모와 B 부모는 무슨 관계죠? 여기 있잖아, 여기. 사돈관계죠. 사돈관계. 사돈지간입니다. 그쵸? 이 사돈지간은 뭐다? 설명했잖아, 여기. 친족이 아니라고요. 친족이 아니다. 왜 친족이 아닌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이 부모와 A와의 사이. 이 사이는 뭡니까? 이 사이는 혈족이죠. 혈족이잖아. 그리고 A하고 B 사이는 뭡니까? A하고 B 사이는 배우자죠. 배우자. 그럼 배우자의 부모는 무슨 관계야? 혈족 관계죠. 혈족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돈지간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인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혈족의 배우자 누가 있을까? 혈족의 배우자. 아니, A하고 B 사이에서 이 A하고 B의 형제 있잖아, 형제. 이 같은 경우에는 자, B 입장에서 봐봐요. B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남편의 형제가 혈족의 배우잖아. 아니, 혈족의 배우자. 맞죠? 내 부모님이라든지 내 형제의 배우자. 처라든지 남편. 같은 경우가 이제 혈족의 배우자죠. 그쵸? 또는 A 입장에서 봤을 때 배우자의 혈족도 마찬가지지. 처남이라든지 처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척에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장인, 장모 등도 다 장인, 장모, 시부모님 전부 다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인척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혈족의 배우자 혈족은 인척 범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친족이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올라가 보죠. 자, 그래서 자, 꺽쇠 1번에 혈족의 배우자 혈족은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친척의 범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사돈지간 밑줄 그으시고 X. 자, 꺽쇠 2번에 사돈지간 밑줄 그으시고 X.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판례죠. 색깔 칠할게요. 여기 색깔 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사촌 동생 몇 촌이야? 사촌이. 외사촌이 누구지? 외사촌이 누구야? 외삼촌의 아들, 딸. 외삼촌의 아들, 딸. 그리고 여기 보면 고종사촌 나오죠. 고종사촌이 누구지? 고모의 아들, 딸. 그쵸? 전부 다 사촌간입니다. 사촌간은 친척의 범위에 들어오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들은 친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328조 2항이죠. 2항. 여기 2항에 해당되는 친척이 됩니다. 2항 여기도 나와 있는 2항. 그쵸? 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혼인하가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여기 보시면 혼인 나와 있죠. 혼인? 결혼 나와 있어요. 결혼하게 되면 2항의 친고죄가 돼버립니다. 자, 읽어볼게요.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 아닌 가족. 그렇지. 차남이지, 차남. 장남자는 당연분가가 안 돼요. 당연분가가. 근데 장남자 밑으로 있지.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게 되면 당연분가입니다. 당연분가. 지금 민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민법이 계속 바뀌니까요. 근데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전부 다 장남 빼고는 다 법정분가입니다. 자, 어쨌든 혼인하게 되면 이것이 2항의 친고죄가 됩니다. 2항의 친고죄가 나와있죠? 2항의 친고죄가 된다. 만약 혼인을 하지 않으면 1항으로 갑니다. 혼인하게 되면 2항으로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오빠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줄에 이항의 친고죄가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 외할머니 친동생이라 그랬는데 외할머니 친동생이 누구야? 이모 할머니 아니야? 만약에 이 친동생이 여자분이라면 이모잖아. 이모 할머니. 그럼 이모 할머니는 사촌지간 아닌가? 그치? 근데 여기서 보면 친족이 아니래. 그래서 친족이 아니라서 이항의 친고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야. 전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단 그런다고 하니까 일단은 세모 쳐볼게요. 세모 치고 나머지 것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출제가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외사촌 동생 한 번 나왔고요. 혼인한 부분 나왔습니다. 결혼한 오빠도 나왔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되는 사람 위주로. 근데 저 밑에 외할머니는 잘 모르겠다 이거. 판례는 그렇게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촌지간인데 판례는 친족으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보네요. 작물죄의 특칙은 여기서 공부하기보다는 작물죄에서 다루는 것이 좀 더 이해력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작물범이 뭐고 본범이 뭔지는 그 작물범 개념 파악할 때 그걸 배우고 이 법조문을 들어와야지 작물범이 뭔지도 모르고 본범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법조문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조문이긴 한데 자세한 것은 작물죄에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패스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련 문제를 봅니다. 자,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내가 친족 몇 천이다 뭐 이런 것들 인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친족 상두례가 적용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갑이 자기 아버지 지갑인 줄 알고 훔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아버지 것이 아니고 친구 거였습니다. 아버지 친구는 나랑 친족 관계가 아니지? 따라서 친족 상두례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갑이 아버지 친구 지갑인 줄 알고 훔쳤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 거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버지와 나는 친족 관계죠. 따라서 이 갑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나의 친족이라고 한다면 친족 상도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출제 잘 돼요. 각주의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범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친족 상대례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판례 기출문제 나와 있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갑과 을이 함께 갑의 부친인 병에 현금을 절취한 후에 이를 유흥비로 소비해야 했다라고 했을 때 함께 훔쳤으니까 특수 절도가 되겠죠. 절도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갑의 부친이라 했기 때문에 갑에게만 친족 상도례 적용되는 것이고 을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의 직계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친족 상도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결국 을만 처벌되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례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 하나 봅니다. 자, 피고인이 그 본가의 소유물로 오인하였다. 오신했다고 했죠? 오신했다는 말은 뭐야? 아하, 오신했다는 말은 착각했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즉, 집단에는 본가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본가 소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본가가 뭐야? 본가는 시집간 여자의 본집, 친정집 생각하시면 돼.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가 소유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본가 소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친족 상도례 적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것이다. 그래서 본건 범죄가 뭡니까? 절도죠. 절도죄가 성립하고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